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금호건설 부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올해 1분기, 2025년 1분기 1, 2, 3월에만 중견건설사가 9개사가 부도가 됐습니다. IMF 이래 이례적인 수준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꽤나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그 밑에 수많은 건설사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면 규모가 작고 부실 위험도가 높은 이런 중소 건설사들은 당연히 이전에 사전부터 먼저 줄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올해 1분기 1, 2, 3월에만 자진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무려 1000개 회사나 됩니다. 중견 건설사 줄도산 전부터 이미 중소형 기업들이 줄도산이 시작이 됐었고 1분기에만 무려 약 1000개의 건설사가 폐업을 했는데 위기 맞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가 있어요. 바로 금호건설인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부도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고용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울림이랑 리첸시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금호건설인데 왜 금호건설이 위기인지 이해를 하려면 금호건설의 자금 사정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금호건설이 지금 자금난에 쪼달리기 일보 직전인데 왜 그러냐면 2024년에 2280억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호황기에 잠깐 반짝 실적이 좋았다가 계속해서 실적이 200억, 7.5억,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실적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요.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이런 트렌드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로 적자 전환이 됐고 현재 자본이 2,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손실이 1년 동안 더 나게 되면 바로 회사는 자본 잠식과 부도, 상장 폐지 위험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왜 많이 났나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24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중에 9월에 손실과 적자가 집중돼서 몰렸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2024년 3분기 금호건설의 매출 원가율이 100.8%였습니다. 즉 매출 난 거에서 원가를 빼면 이미 손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 원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적자가 크게 터졌었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회성 비용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2024년 3분기에 대규모 터널 공사 손실, 이제 대규모 터널 공사 관련한 손실 때문에 일회성 비용으로 전체 2천억대 이상의 손실이 난 것의 절반 이상이 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책임준공이 미이행되면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 일도 있었고 민관 합동 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랑 대여금 손실 처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약간 일회성 비용에 가깝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다수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큰 손실이 기록됐다라 하더라도 앞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되겠지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괜찮을까요? 자, 일단 금호건설의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인데 지금 588% 정도 돼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근데 외부 자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건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부채가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거의 600%대인데 600%부터는 부도 위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감당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계속적으로 2023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지금 2024년부터는 계속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 또는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건설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1000억이다. 근데 이자만 2000억이 나간다. 그럼 이건 이자 보상 비율이 0.5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고 손실이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 영업해서 벌어들인 금호건설이 건설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갚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 같은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호건설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에 깔려서 허우적대는 상태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분양 뭐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뭐 그 아파트가 잘 분양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데 미분양 리스크에 금호건설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형 건설사는 사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만 금호건설 내외의 그 중견 중소 건설사들은 책임준공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 돈을 더해서 이제 건설을 짓게 되는 이런 PF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사를 끝까지 완료하겠다고 법적 계약적으로 은행에다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현대건설이 뭔가 짓겠다라고 하면 그래? 알아서 지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호건설이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아 그래? 너네가 진짜 이거 잘 지을 수 있어? 그럼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너네가 책임준공이라는 걸 해줘. 너네가 보증을 서주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금호건설에다가
하나의 장치를 걸어두는 거예요. 즉 돈 빌릴 때 보증 서는 개념이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그래요. 부동산을 짓는 데 있어서 그걸 보증을 서주는, 이제 건설사가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리스크를 다 건설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건설되다가 말거나 미분양이 나거나 수익이 안 난다, 건설사가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책임주공 사업건이 한두 건만 사업을 실패해도 특히 금호건설은 부도가 가능할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호건설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책임준공의 약정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즉 보증을 서준 금액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기 자본 대비 책임준공 약정액이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680%입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이제 대기업 건설사는 100%대인데 금호건설이 680%, 코오롱글로벌이 670%, 롯데건설, 요즘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고 뭐 부도위기 뭐 이런 이제 찌라시가 나왔었던 롯데건설도 40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준공 약정액이 높으면은 보증을 선 금액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금호건설이 예를 들어 1,0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은 현재 6,800억 원어치의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사고가 터져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금호건설의 가장 최근 기준인 책임준공 약정 총액은 2조 8,400억이래요. 그 2조 8천억 중에 우발 채무 총액이 7,800억, 그 중에 위험 노출액 실제 금액이 4,900억, 즉 5천억 정도가 돼요. 2024년 기준으로. 즉 현재 갖고 있는 자본의 13배에 달하는 책임준공 약정액을 보유하고 있고 보증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금호건설은 자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행사가 부도되거나 분양가가 하락하면 즉시 건당 최소 수백억대 리스크가 터져요. 근데 지금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자본이 2천억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건의 물건만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돈은 별로 없는데 여기저기다가 이웃들한테 보증 서준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웃들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직장에서 잘리고 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증 서준 거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딱 지금 그 구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지금 금호건설이 큰 위기인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부실한데, 이 상황에 금호건설이 계속해서 일감을 많이 따내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일감을 더 따내려면 은행에다 돈을 빌릴 때 또 책임준공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요새 건설 경기도 어렵고 금호건설의 재무 상태도 예전보다 안 좋아졌잖아요. 즉 일감을 따내려면 보증을 더 서야 되는 구조니까 보증을 더 많이 서야지만 회사가 굴러가는 구조고 숨통이 트이는 구조인데, 보증을 그렇게 서면 설수록 부도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간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회사를 유지시키려면 더 많은 보증을 서야 되고, 그 더 많은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리스크는 더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호건설이 당장 파산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꾸역꾸역 버티기 모드 수준이면서 지금 리스크는 계속 높여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위기, 이런 대외적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호건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호건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99.8%가 빠졌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그 다음에 2021년 코로나 쇼크 이후 반짝 불장 이후로도 현재 마이너스 75%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정말 다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금호건설이 2008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이미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2009년 당시에 금호건설이 부도되고 워크아웃까지 신청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금호건설이 인수자금 부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런 걸 두드려 맞고 건설 위기가 오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했다. 그 이후로 금호건설이 결국은 법원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즉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법원에다가 두 손 두 발 다 든 일이 불과 17년 전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운영을 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경영 마인드, 현재도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사들도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지고 부동산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강남 아파트도 막 40%씩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호건설도 워크아웃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는데 요번에 또다시 지금 부도될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기 대응 능력이랑 판단력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설업계가 분위기가 최악인데 지속되면 사실은 금호건설의 부도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에 건설업계 분위기나 내지는 이런
건설업계 동향 요즘 어떨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제가 건설사 이제 건설 쪽 관련 업계 이제 토목업계 사장님을 모시고서 제가 경제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토목업계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건설업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계 분위기는 어떨까? 이 영상 댓글에서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저도 토목 엔지니어면서 대리기사입니다. 건축 쪽은 완전 폭망이고 앞으로 토목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상권에 계속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건설사 쪽이 어렵다 보니까 대리 콜수가 줄어들고 퇴직자들도 투잡을 하게 되면서 대리를 뛰게 되면서 현재 대리 시장도 콜수는 줄어드는데 대리 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리기사 이 대리 시장도 좀 폭망 중이다. 일단 술 먹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일한 현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좀 밀렸다 싶으면 6개월치씩 유보 상태일 텐데 웬만한 1차 하청도 휘청이는 상황에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미치는 상황일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게다가 지금 시공 능력 100인의 건설사 중에 부실 징후가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 1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2022년에는 상위 100개 건설사 중에 3개 정도만 부실 위기였다라고 하면 2024년엔 11개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15개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전망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1분기에만 9개 중형 건설사가 부도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100위 건설사 상위 탑 100 안에 드는 건설사 중에 15개만 힘든 게 아니라 20개, 30개 업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스크 경고등이 떴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호건설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히 금호건설이 취약한 건 사실이라는 거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뭐 금호건설 주식에 투자를 하시던 건설 쪽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의 리스크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김PB 채널 구독해주시고 경제 그리고 기업 리스크들 같이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제 경제학 김PB 채널 구독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의 소개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강료가 100% 전액 환급돼서 실질적으로 무료 강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안 내고 들으실 수 있는 강의나 마찬가지인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건설사 부도 제2의 IMF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큰 돈을 벌었던 이런 사람의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실제로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제시 리버모어라는 전설적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었었던 그야말로 대박을 냈었죠. 이 사람의 투자 기법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투자 기법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고 있는데 전환점 매매 그리고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투자 전략으로 큰 부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 수가 있는 계기가 있고요. 게다가 이 강의가 시즌 4예요. 근데 시즌 1, 2, 3 강의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월가에서 수백만 원 가지고서 수백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1000억 버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몇백만 원 가지고 1000억 벌고 500억 벌고 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트 분석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매매 노하우 강의,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하기 전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마인드셋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 클릭하시고 소개글 보신 다음에 여기서 신청을 페이지 안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강의 내용 안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